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일어쌤 로잘리입니다. 여러분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거기에 그 나은이와 건우의 어머님께서 스위스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옹알이도 독일어로 하고 막 그러는 영상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들 많이 봤거든요. 나은이 건우만 쳐도 독일어를 이렇게 옹알이 하듯이 하는 그런 영상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은이 건우 독일어 한번 쳐볼까요? 쳐보면 나은이의 독일어를 들은 독일인 반응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친구들, 이 애기들 독일어 진짜 잘할 수밖에 없겠죠. 어머니가 이제 스위스 분이고, 스위스는 이제 독일어, 영어, 그리고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다 쓰는 나라인데 독일어권이 있죠. 아마 어머니께서 독일어권에서 오셨나봐요. 스위스 독일어는 표준 독일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방송을 보면 어머님께서 그 말씀하신 독일어가 굉장히 알아듣기 쉬운 아주 표준 독일어스럽더라고요. 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순 없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영상 먼저 볼게요. 진짜. 독일어요? 독일어? 독일어 한 거예요? 많이 들어봤어.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자,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이 건우가 지금 옹알이식으로, 그러니까 완벽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어식으로 이렇게 독일어를 구사를 하고 있죠. 뭐 도를 슈타인인데 슈테인 이런 식으로도 발음을 하는 것 같고, 샤워가에는 샤워헤는 이런 식으로 뭘 봐라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 우리 아이도 이렇게 좀 바이링구얼처럼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 아마 드실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어머님들 독일어를 못하시는 어머님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영어만 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무엇을 어떤 그 재밌는 영상을 틀어줘라, 내지는 애니메이션을 자막 없이 영어로만 틀어줘라, 이런 여러 가지 교육법들인데 저는 그거 약간 반대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인어공주를 주구장창 자막 없이 영어로 틀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 그게 어떤 상황에 어떤 언어가 쓰인지 적절히 캐치해낸 능력이 어린아이들한테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그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셔도 돼요. 완벽하게 그걸로 소통을 못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어 혹은 짧은 문장 같은 거를 일상적으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거나 놀이하실 때 말씀을 하세요. 한국어를 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일상적으로 한국어는 쓰고 계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놀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봐봐, 독일어로 cook 이러거든요. cook my das. 이거 봐봐, cook my. 이렇게 은근히 뜻도 한번 얘기해 주면서 그 말을 독일어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독일이 어디에 달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쵸? 이게 독일어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요, 언어 체계가 아직 잡혀지지 않으면 모든 언어를 그냥 다 받아들여요. 스펀지처럼. 그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들께서 이거를 말씀하시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는 건 뭐냐면요, 차가운 매체를 통해서 얻는 어떤 언어는 그냥 듣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음이에요, 소음. 그냥 들리는 소리예요. 근데 어머니와 교감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발음을 하면 이 뜻이 되는지를 체득을 하면 그 아이는 바이링구얼도 될 수 있고요. 어학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께 좀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독일어나 영어를 아주 간단한 표현이라도 아이들과 놀이를 하면서 그것을 계속 귀에 노출을 시켜주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건우나 나은이 같은 경우 일상적으로 엄마하고 일단 대화를 많이 해요. 그쵸? 그리고 대화를 하고 놀이를 하면서 엄마가 하는 어떤 언어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눈앞에 사과가 있는데 엄마가 ein Apfel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빠는 사과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머릿속에서 사과와 ein Apfel, 심지어 관사까지 붙은 그 형태 ein Apfel이 같은 거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른들이 사과는 남성명사 der Apfel 이렇게 떠오르는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나은이한테는 사과라는 이미지, 과일과 사과라는 한글, 그리고 애플, 아펠, 스페인어 만사나 다 똑같은 한 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책을 많이 읽어라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있고 이런 그 안내 지침도 많이 있고 한데 아이들한테 절대 아이들을 혼자 놔두고 매체에 노출시키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료가 부족하면 그냥 그 자료를 같이 보세요. 앉아서 같이 보면서 와 TV에서 말하네. 저기 비디오에서 나오고 있네. 사과는 아펠. 아펠 하면서 사과 내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이들은 어른들, 성인들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미취학 아동들도 수업을 하고 있어요. 독일어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독일어로 이제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간단한 영어로 놀이 영어식으로 수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일단 정서적 유대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쌤이건 엄마건 좋아하는 게 1순위입니다. 자기가 마음을 열고 좋아하는 게 1순위인데 사실 미취학 아동들은 사람을 편견 없이 좋아하더라고요. 10명이면 10명 다 선생님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귀여워요. 다들 이쁜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접근을 하나를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글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들처럼 글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어휘로 시작을 하고 그 어휘를 상으로서 받아들이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그 개념이 머릿속에 성립이 되면요.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때 그러니까 이제 취학을 하고 학교를 가서 또 외국어를 공부를 하겠죠. 그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명심하시고 일상적으로 모든 것을 그냥 한 단어를 그냥 영어로 말씀해 주세요. Look at my nail 이런 식으로 내 손톱 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look at 봐란 뜻이구나. 독일어로 하면 guck mal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독일어나 영어를 노출시키시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바이링구얼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그 홍콩계의 영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독일인과 결혼해서 복잡하죠. 그러니까 독일인 남자분과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집에서 이제 독일어와 영어가 혼재가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홍콩계다 보니까 중국어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친구 집에 가면 진짜 재밌어요. 엄마는 화가 나면 이제 영국인이기 때문에 영국 영어로 막 아이를 혼냅니다. 그러면 아이가 독일어로 변명을 해요. 그리고 막내 딸 아이는 중국어를 특히나 많이 들려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 중국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일상 얘기할 때 그냥 우리 애기야 날씨가 좋네 나비가 날아다니네 이런 것만 중국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내 여자아이가 중국어로 또 엄마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아이들과 정서적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 어떤 언어를 구사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썰이 길었고요. 독일어를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미취학 아이들에게 마치 바이링구얼처럼 이렇게 상으로서 머릿속에 남겨주고 싶은 어머니들을 위한 간단한 독일어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독일로 이민 가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 독일의 그 남편분이 그 주재원을 발령이 난다거나 본인이 주재원을 발령이 난다거나 해서 갑자기 이렇게 이민 가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인터내셔널 스쿨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국제학교에 들어가서 독일어 수업도 배우고 영어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할 겁니다. 아이들은 금방 배워요. 그리고 아이들 발음은 정말 좋습니다.
성인들에게 발음 규칙을 10번 알려줘야 한 번 발음을 한다면 아이들은 2번, 3번 만에 금방 해요. 정말 아이들 스펀지 같거든요. 정말 외국어 가르치기는 아이들 어릴 때가 최고죠. 그런데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들께서는 그 주재원으로 가셨지만 회사에서는 아마 영어를 쓰실 거예요. 독일어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리고 집에 남아 계시는 주부분들, 그러니까 어머니건 아버지건 그냥 슈퍼에 가서 한두 개 사고 쇼핑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나 어떤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이나 그런 사람들 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독일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본인은 독일에서 자라서 그 사춘기를 약간 어렵게 보낸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랑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독일로 이민을 가시거나 주재원을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독일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또 습관적으로 또 직업이 쌤이다 보니까 잔소리를 했는데요. 정말 아이들과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독일어로 간단한 인사, 뭐 guten Tag, hallo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문법적인 거는 알아서 문법서를 보시면서 백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근데 그냥 한마디 정도 애가 학교에서 왔을 때, 야, 뭐 학교 재밌었냐? 뭐 먹었냐? 뭐 이런 얘기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표현 하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was hast du? was hast du? 한 다음에 과거 분사를 이렇게 붙이시면요, 뭐 했어?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zum Beispiel 예를 들어서요, was hast du in der Schule gelernt? Was hast du in der Schule gelernt? 너 학교에서 뭐 배웠니?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in der Schule는 학교에서 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아예 그냥 외우세요. in der Schule, 학교에서. in the school이라는 뜻입니다. at the school이군요. 영어로 치면 at school. 근데 독일어에서는 in der Schule라고 합니다. hast du 이거는 have you예요. 그래서 was는 영어로 치면 무엇이거든요. what. 그래서 what have you learned at school 이에요. 영어로 치면. 근데 독일어로는 was hast du in der Schule gelernt 가 됩니다. Hey 누구누구, hey 야 누구야,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Was hast du in der Schule gelernt?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독일어로 얘기를 하겠죠. 그럼 독일어로 이제 한마디라도 하면 그래도 아이와 조금 정서적 유대관계가 좋아지겠죠. 그쵸? 오늘 간단한 표현 Was hast du in der Schule gelernt? 너 학교에서 뭐 배웠니? 라는 표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독일에 사시는 어머님분들이나 아버님분들이 이제 아이들 학교에서 돌아오면 Hey 누구누구 Was hast du in der Schule gelernt?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봐 보세요. 하루에 한 문장씩이라도 이렇게 입에 붙이시면 여러분의 독일어도 늘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알려드릴게요. 독일어로 과목명도 아시면 좋겠죠. 일단 독일에서 국어는 Deutsch, 독일어겠죠, Deutsch. 그리고 영어는 English. 근데 English라고 발음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독일어에서는요, NG가 되면, 영어에서도 NG는 응 발음이잖아요. 이응 받침이잖아요. 독일어에서도 이응 받침이거든요. 근데 이응을 다 연소시켜요. 이응 받침으로. 그래서 English, G 발음이 살아있지 않고요. eng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lish예요. English. 근데 했을 때 혀가 열려있는데 lish 할 때 약간 다치죠. 그때 그 약간 마찰음이라고 하나요? 그때 그 소리처럼 나는 거예요. English가 아니라 English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English, 그리고 수학 Mathe oder Mathematik, Mathematik. 물리학도 배워요. 학교에서 Physik. 그리고 Sport, 운동, 체육, Musik, 음악, Erdkunde, 뭐 지리학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목들에 대한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점수 얘기는 우리 잠깐 하지 말까요? 그래도 우리 컨셉이 이민 간 지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약간 점수 얘기는 넘겨두는데, 점수 그 시스템을 알려드릴게요. 노트라고 합니다. 점수는 노트인데요. 노트, NOTE, 노트인데
그 1부터 점수가 있어요.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 1.1 이렇게 식으로 내려갑니다. 1.2, 1.3, 1.4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는데 4.0이 마지노선이에요. 4.1부터는 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한 표현 Was hast du in der Schule gelernt? und 뭐 English, Deutsch, Mathe, Physik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봤고요. 과목명도 얘기해봤고 자, 오늘 영상 찍은 거에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양육자와 아이의 유대관계입니다. 양육자와 아이가 같이 한 상황을 맞닥뜨려서 그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외국어를 써야 아이들에게도 그 외국어가 어떠한 하나의 상어로 돌아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주구장창 영어 비디오나 틀어주고 엄마는 딴 데 가 있고 그러면 아이들 머리에 진짜 안 들어와요. 진짜 안 들어와요. 정말.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디즈니 인어공주를 원어로 틀어줬습니다. 항상. 전 그거 정말 거짓말 아니고 진짜 5만 번 봤을 거예요. 저희 언니가 있는데 언니랑 둘이 앉아서 진짜 이 표정으로 5만 번을 봤어요. 말도 안 되게 발음을 따라하면서 노래도 따라 불렀죠. 뭐 있죠? Part of the world? 그거 있잖아요. Part of the world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랑 Under the Sea 이런 노래도 따라 불렀어요. 안다다시 Part of the world 이러면서 불렀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이거 다 커서 알았어요. 그 가사를.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하다못해 옆에서 누가 설명을 해줬으면 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야. 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요. 그냥 인어공주 이쁘다. 목소리 예쁘다. 아 노래 진짜 잘하지 않니? 이거를 초등학교 저학년 내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의미가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진짜 엄마가 지나가다가 하이 따스하 이거 머리카락이야 따스하 코크마 이거 봐 이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바이링구얼로 만들고 싶으신 부모님들에게 정말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같이 감정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단어라도 짧은 구라도 말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어떤 매체를 그냥 몇 시간 내내 주구장창 자막도 없이 틀어주는 것보다 였습니다. 사실 나은이랑 건우 이렇게 독일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보니까 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메시지를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그 아이들을 오래오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발달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외국어를 부담스럽지 않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면서 내추럴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의 고민의 그 결론이니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은 아닌데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잔소리 영상이죠. 본격 잔소리 참견 영상 그랬습니다. 저도 약간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혹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Vielen Dank und bis bald hoffentlich, okay? Tschüss! 이렇게